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죠. 연합뉴스TV 보도국 기자와 함께 뉴스 속 경제 소식을 분석하고 고용 동향을 살펴보는 고용브리핑 365입니다. 이 자리에는 사회부 강은나래 기자 나와 있는데요. 네, 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은나래입니다. 고용브리핑 365 코너는 총 2개입니다. 고용계와 산업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오늘의 뉴스픽, 그리고 주목할 만한 경제 용어, 관련 인물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이 경제 뉴스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뉴스 속 경제, 뉴워드, 이렇게 두 코너로 나뉘게 됩니다. 네, 들어보니까 두 코너 모두 알찬 내용이 담겨 있을 거라는 기대가 드는데요. 그럼 먼저 첫 번째 코너, 오늘 이슈픽의 주제는 뭔가요? 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 만큼 고용 전반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고용 관련 뉴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가 바로 일자리죠. 그래서 오늘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빅카인즈를 통해서 올해 상반기에 일자리와 관련한 어떤 기사가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자리와 관련한 빅데이터를 분석했다면 과연 어떤 형식으로 분석을 한 건가요? 네, 먼저 일자리와 관련한 주요 언론사의 기사 1000건을 분석해서 중복되는 기사를 제외한 뒤에 일자리 주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를 추려봤는데요. 이후에 자주 등장한 키워드를 워드클라우드 기법으로 시각화해봤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이 단어들이 결과로 나온 것들인데요. 크기가 큰 단어일수록 뉴스에서 자주 언급된 단어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중에서 몇몇 키워드가 두드러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취업자가 가장 눈에 띄는 키워드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취업자와 관련한 키워드 빈도수는 78건이었는데요. 그래서 일자리와 취업자로 고용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변화된 일자리 변화 양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올해 초 기사부터 짚어보면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옵니다. 2월 초에 연합뉴스에서 작성한 기사인데요.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올해 초에는 취업자와 관련한 뉴스 대부분이 부정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지난 1월 기준으로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000명이 증가했는데요. 이는 2010년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수치죠. 더욱이 기사에 나온 것처럼 주력 업종이었던 제조업의 취업자 수까지 감소하면서 이른바 일자리 쇼크에 대한 우려까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네, 올해 초에 나온 기사들이 부정적이었다면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달라졌나요? 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취업자 증가폭 전망치를 종전 10만 명에서 20만 명 안팎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정부 일자리 정책이 탄력을 받으면서 보건의료복지서비스업에서 취업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전망치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알겠지만 일각에서는 일자리에 다시 청신호가 켜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양질의 일자리 또한 증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른 키워드를 살펴보자면 장애인 의외의 키워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 역시 일자리 관련 소식을 전할 때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총 55건이 검색됐는데요. 우선 이렇게 빈도수가 많은 이유,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장애인 채용 관련 소식이 나올 때마다 기사화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장애인의 일자리 상황이 상대적으로 좋다라는 것을 뜻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사화가 된다는 건 역설적으로 그만큼 드문 일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도 다르지 않은데요.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장애인은 669명으로 신규 채용 총원의 1.97%에 불과했습니다. 참고로 정부가 정한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2%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5년째 1%대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민간 부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30대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14%로 2.9%인 법정 의무 고용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공과 민간 모두 장애인 일자리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소 안타까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관련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광주형 역시 자주 언급이 됐습니다. 지난 1월에 광주광역시와 현대차가 최종 협상안을 의결한 뒤에 광주 지역 경제에도 꽃이 피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임금을 낮추는 대신에 일자리를 늘리고 정부와 지자체가 복지를 최대한 지원해서 임금을 보전하는 이른바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인데요. 저가형 SUV를 현대자동차로부터 위탁받아서 생산하면서 정규직 1,000여 명을 고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간접 고용까지 합치면 12,000명의 고용 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사업이죠. 그런데 이 광주형 일자리가 키워드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정부 차원에서 지역 일자리 확산을 위해서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를 앞으로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안에 제2의 광주형 일자리를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럼 현재 가장 유력한 지역은 어디인가요? 네, 바로 구미인데요. 정부와 LG가 구미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세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제가 뽑아보겠습니다. 일자리 하면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키워드, 바로 청년입니다. 지난 19일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청년 세대 취업자 수와 고용률, 실업률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같은 날 발표된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졸 이상 실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만 9천 명 증가한 60만 3천 명으로 집계됐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 수치는 1999년 6월 이후 가장 높게 집계된 수치인데요. 특히 대졸 이상 실업자 중에 청년층이 거의 절반을 차지해서 정부 발표와 엇갈린 결과를 냈습니다. 이슈픽에서는 앞으로 정부와 고용 관련 통계가 이처럼 엇갈릴 경우에 이에 대한 원인을 심층 분석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소식 또한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두 번째 코너인 뉴워드에서는 과연 어떤 핫한 용어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첫 뉴워드는 바로 996 룰입니다. 중국의 IT, 벤처기업을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데요. 996 룰은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일주일에 6일씩 일하는 중국 벤처기업의 문화를 의미합니다. 일주일로 따지면 주당 72시간을 일하는 셈입니다. 상당히 강도 높은 노동이 이어진다는 뜻인데요. 이 996 룰은 1996년 중국 2위 전자상거래 업체인 징둥닷컴이 처음 도입한 제도로 중국 벤처기업이 괄목할 만한 도약을 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제도기도 하죠. 하지만 최근 일부 기업에서 996 룰을 강요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996 룰이라 듣기만 해도 굉장히 피곤해지는 것 같은데요.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려는 우리나라와는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에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996 룰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가 지탄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중국의 한 프로그래머가 996 ICU, 그러니까 996 룰을 지키면 중환자실인 ICU 행위라는 요즘 흔히 쓰는 말로 우픈 의미를 담은 사이트를 개설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장시간 근무와 워라밸 사이에서 노사 간 또 세대 간 갈등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주 52시간 근무제가 명확히 자리 잡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도 996 룰 논란은 주목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소식 또한 굉장히 알찼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유익한 소식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